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 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 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뇌 타입과 우뇌 타입이 있고, 자뇌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뇌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력 부분이에요. 집중력은 자뇌형 아이들은 학습 집중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뇌형 아이들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이런 취미 집중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말했다시피 자뇌형 아이들은 자뇌에 있는 집중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습 집중이 엄청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마찬가지 조기 교육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또 이런 아이들은 학습에 관련돼서 많이 시키게 되면은 우뇌를 일찍 닫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보다는 이런 취미 집중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게 아이 학습 집중은 어차피 아이가 7살이 넘어서 비약적으로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원래 이걸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대신 이런 취미 같은 거를 어린 육아시기 때 안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7살 넘어서 아예 관심이 없어져 버려서 대학교도 못 나오면은 이도 저도 아닌 아이들이 돼요. 자뇌형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들은 취미 집중력은 좋지만은 학습 집중력이 낮아요. 기껏해야 6살이 돼도 5분을 넘기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강제로 자뇌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여러 가지 반항과 과잉 행동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자뇌형인지 우뇌형인지 36개월 지나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기 교육은 안 해주시는 게 우뇌형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판단력 부분이에요. 이 판단력은 자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 의지대로 자기 혼자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36개월 이전부터 엄마가 시킨 대로 하게끔 교육을 받았고 자녀형 아이들은 그것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AI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형 아이들 이렇게 AI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뇌 쪽 성향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우뇌형 아이들은 좀 직관적이고 눈치 또 요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아이가 잔머리 굴리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뛰어나요.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엄마 또 혼날까봐 이리저리 핑계 대는데 바로는 안 걸려. 아이가 우뇌 요령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눈치 요령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요런 아이들이 나중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너 요령 피우냐? 막 이러는 거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요령 피우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미래를 보는 이런 직관력 그런 거나 또 비전 능력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전 능력들이 많이 향상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요령을 많이 피우거나 아니면은 말할 때 거짓말을 좀 안 걸리게 한다. 요런 아이들이 좀 비전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낼 것만 아니라 아이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보였을 때 그거에 따른 아이들의 이런 지능들이나 또 뇌 세포들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야. 그쪽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23번째 사고 부분. 사고 부분에서 자녀형 아이들은 한 가지만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답답해.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야. 그 운영 사람들이 자녀형 사람들 보면 답답해. 아, 이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데 또 자녀형 사람들끼리는 또 그게 또 맞나 봐. 서로 또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 그래서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서로 가담을 잘해. 자녀형 사람들은. 근데 운영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잔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게 또 판단에 의해서 또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저것 또 후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공감 능력이 높아가지고 거짓말 같은 걸 할 때도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뭐 할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러면서 그 미래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이게 아이인데도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5살, 6살인데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데 눈치를 못 간다.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생각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미래를 이렇게 좀 보는 이런 비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추론 부분. 자녀형은 사실을 근거해서 해요. 그래서 자녀형 아이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만 봐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 이거 안 됐어. 내가 이거 뭐 해봤다 했어. 그래서 이 경험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운해형 아이들은 책 자체를 싫어하고 이런 사실보다는 이제 생각하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경험력이 없으면은 아이가 그냥 무능해져요. 그래서 운해형 아이들한테 그냥 맨날 집에만 있게 하고 TV만 보게 하고 핸드폰만 보게 하고 그러면 아이가 지능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체험학습이니 밖에 돌아다니는 거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자, 시간 개념. 자녀형 아이들은 대부분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몇 시까지 와 그러면 이제 막 미리 준비하고 막 이러는 편인데 운해형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도 가기 싫어 안 가. 막 난리를 치고 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엄마가 준비하는 거 보면 눈치를 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런 누구랑가의 약속이니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좀 느긋한 편이에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운해형 아이들 특징이니까 알아두시고 이거는 7살 넘어서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시간 같은 거 이런 것도 자녀가 성장을 해야 약속 같은 것도 지키고 이러니까 유아 시기 때 이런 거는 얘가 자녀형이라서 잘 지키는구나, 얘는 운해형이라서 좀 잘 안 지키는구나 강제를 해줄 필요는 없고요. 얘는 원래 이런 아이야. 그러니까는 학교 갈 정도 돼가지고 천천히 시키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